이삭의 엄마는 영화만 보면 딴소리를 했다. 새삼스러운 이야기는 아니고 옛날부터 그랬다. 이삭은 중학생 때 엄마랑 완득이를 보러 간 적이 있는데 그 다음 주에 이렇게 묻는 식이었다. 완득이 주인공, 걔 이름이 뭐였지? 유아인? 아니, 극중 이름 말이야. 완득이? 아, 그 다음 해에는 고등학교에 간 기념으로 청소년 관람 불가였지만 둘이 몰래 피에타를 봤는데 보고 나오자마자 미간을 찌푸리며 물어왔다. 그러니까 친엄마였다는 거지? 이삭은 약간 말문이 막힐 정도였다. 2시간 동안 같은 영화를 본 게 맞나 싶게 늘 엉뚱한 소리를 했다. 처음에는 어려서부터 영화를 자주 보지 않아서 적응이 필요한가 싶었는데 점점 엄마 나름의 해석이 재밌어지기까지 했다. 예를 들어 엄마는 반지의 제왕의 주인공은 프로도가 아니라 샘이라고 믿고 있는데 따지고 보면 정말 샘인 것 같았고 트와일라이트 시리즈를 보고는 아이고, 전혀는 팔자도 사납지. 라고 놀랍도록 경제적으로 요약하기도 했으므로 이삭은 특별히 다시 설명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기로 했다. 엄마는 자기가 늘 딴소리를 한다는 걸 자각하고는 있는지 시간순이 복잡하거나 반전이 숨겨진 영화들도 꺼려하지 않고 자신감 있게 관람했다. 물론 보고 나서는 낯선 언어로 된 영화를 자막 없이 본 수준으로 내용을 재창조해냈지만 말이다. 원래는 계절에 한 번 정도 영화를 봤는데 이삭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뒤로는 한 달에 2번 영화를 보는 것이 두 사람의 즐거운 이벤트가 되었다. 내킬 때는 매주 보기도 했다. 임상시험 참가자 아르바이트를 하는 걸 엄마는 모른다. 안다면 걱정하거나 화를 내거나 미안해할 것 같아서 말하지 않았다. 엄마에겐 요즘은 아르바이트도 다 스마트폰으로 쉽게 찾아지고 단기간으로 이것저것을 한다고만 했다. 하지만 학교를 다니면서 성적을 나쁘게 받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같은 건 그렇게 많지 않다. 이삭은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은 떨어졌지만 열심히 찾아서 유서 깊은 식품회사가 관련 학과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을 신청했다. 계속 받으려면 일정 수준의 성적을 유지해야 하고 휴학을 하면 안 된다. 다른 걸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숨만 쉬며 공부만 하면 엄마의 생활비에 얹혀 살 수도 있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다. 영화도 보고 여행도 가고 연애도 하고 옷도 사고 22살 나이를 22살답게 살고 싶어서 찾은 게 임상시험 아르바이트였다. 찾으면 다 방법이 있다는 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다는 게 이삭의 모토였다. 별로 위험하지도 않았다. 벌써 2년째 하고 있지만 대단한 부작용을 겪은 적은 없다. 물론 이삭이 운이 좋아서이긴 했다. 친구인 세훈이 자기도 하고 싶다고 해서 데려간 적이 있는데 거의 가자마자 기절을 해버렸던 것이다. 저 속이 안 좋아해요. 그러더니 학교 이름이 크게 쓰인 점퍼를 입고 덩치도 굉장한 녀석이 쿵 넘어가 버렸다. 거기 관리하는 누나한테 호감이 있었는데 진짜 쪽팔렸다. 그 아르바이트는 자주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평소에는 원룸 인테리어 블로그를 운영한다. 아주 유명한 블로그는 아니지만 생각보다 쏠쏠하다. 친구들 방을 몇 개 고쳐서 샘플로 올려놨더니 사람들이 자기 방도 해달라고 연락을 해왔다. 이 일에도 역시 찾으면 다 방법이 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다의 태도로 임하고 있다. 말도 안 되게 습기가 차는 방에 곰팡이 방지 코트를 바르고 꽃무늬 벽지 위에 페인트를 바르고 공간 박스로 책장을 만들고 이삭보다도 나이가 더 많아 보이는 오래된 냉장고를 시트지로 리모델링하고 가벽으로 공간을 나누고 선반과 행어를 설치하고 샤워 커튼과 타일을 바꾸고 햇빛 대신 적당한 조명을 배치한다. 재료비와 컨설팅비를 합해 가격을 부르는데 터무니없는 가격이라고 싫어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일이 끝나면 덕분에 연애도 자주 한다. 누나들이 좋다. 이삭은 자신의 매력을 잘 알고 있다. 매력을 물려준 건 아마도 아빠. 2집 살림을 하다가 힘에 부쳤는지 일찍이 간 경화로 죽어버렸다. 2집 살림을 하려면 그만큼 더 건강해야지
그게 웬 민폐란 말인가. 원래도 1년에 한두 번 명절 전후로나 볼 수 있었던 아빠여서 많이 충격을 받지는 않았지만 생활비가 끊긴 건 곤란했다. 엄마와 이삭은 그때부터 심각하게 서바이벌 모드에 들어가야 했다. 고작 중학생이었는데 말이다. 그래도 성인이 되고 나서는 아빠가 물려준 매력이 아주 유용한 재산이라는 걸 깨닫는 중이다. 매력도 없는 남자가 아니어서 다행이었네요, 아빠. 매력을 너무 믿지 마. 제일 친한 고등학교 친구인 한영이 말한 적이 있다. 왜? 왜 안 돼? 이삭은 되물었다. 그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 내 동생만 해도 컨디션 괜찮은 날에는 매력적이거든. 한영의 동생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만큼 폭력적인 상태가 되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들은 적이 있었다. 그것과 더불어 다른 이유들 때문에 한영은 집을 나왔다. 그렇게 해서 한영이 룸메이트랑 살게 된 방을 이삭이 꾸며줬다. 이삭은 딱 봐도 있는 집에서 편하게 자란 것 같은 한영이 집을 나온 건 좀 오버가 아닐까 속으로 생각했지만 각자 사정은 각자만 아는 거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장기적인 장점을 찾아. 너한테는 그런 장점이 분명히 있을 거야. 매력, 첫인상,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 너머를 간파하는 사람들한테 먹히지도 않고. 똑똑한 기집애. 그리고 여자친구들에게 엄마 얘기 너무 많이 하지 마. 왜? 네가 엄마를 애틋하게 생각하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엄마가 1등이고 넌 2등이라고 여자친구들한테 티낼 필요는 없잖아. 그건 사실 꽤 도움이 되는 충고였다. 덕분에 연애 기간이 2배쯤 늘어났다. 그래도 반년은 못 넘겨봤지만. 어째서인지는 모르겠는데 동년배 동성들에겐 인기가 없다. 더 솔직히 말하자면 적대적인 상황에 자주 처한다. 전해 들은 험담에 의하면 남자들 사이에서 이삭은 지나치게 수완이 좋고 어딘가 야가 빠졌다는 평을 듣는 모양이었다. 이삭의 입장에서는 그저 여자애들과 친하니까 질투를 받는 게 아닌가 싶다. 너 게이냐? 언젠가 한 번은 평소에 싫어하던 선배가 술자리에서 물어온 적이 있었다. 이삭은 물론 이 눈아픔에서 저 눈아픔으로 날아드는 작은 새같이 확실한 이성애자였지만 대답해주기가 그렇게 싫을 수가 없었다. 뭐면요? 아니, 사람들이 궁금해해서. 궁금하면 돈 내고 물어보라 그래요. 하여간 너한테는 뭔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어. 제가요? 제가 어디 가요? 집 어렵다고 말해놓고 맨날 운동화 바꾸고. 제가 운동화 사는 게 불편하다고요? 이상한 블로그나 하면서 정직하지 않게 돈 벌고. 하고 이삭은 웃어버렸다. 사람이 아무리 우둔해 보여도 면전에서 웃으면 안 된다는 예전 한영의 충고를 그만 무시해버렸다. 한정된 자안으로 삶을 애써 개선시키면 그걸 굳이 깎아내리려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삭은 길지 않은 평생 그런 사람들을 끝없이 만나왔다. 좋지 않은 구덩이에 태어나면 계속 그 구덩이에 머물러야 해? 기회를 주지 않는 세상에서 나름의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내면 약은 거야? 모두가 무기력에 잠겨야 해? 그러면 안심이 돼? 너는 조금 더 호감형으로 변할 필요가 있어. 나가서 사회생활 할 걸 생각해도 말이야. 내가 너 위해서 해주는 말이야. 호감형으로요? 응. 예를 들면 지금 입은 바지만 해도 그래. 그렇게 딱 붙는 오렌지색을 입으니까 다들 오해하지. 꺼져요. 뭐라고? 꺼지라고요. 그러나 선배는 꺼질 생각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삭이 일어났다. 이삭아 이사가. 하고 여러 사람이 만류하듯 불렀지만 그 자리를 떠나야 했다. 엄마가 호프집에서 일했던 적이 있다. 그때 피처 잔을 던지며 싸우는 멍청이들을 제일 싫어했었다.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피해야 했다. 얼굴에 오른 열이 내리지 않아서 전철역을 지나쳐 한참을 더 걸었다. 그러다 운동화 편집 매장을 마주쳤다. 보란듯이 형광색 운동화를 샀더니 이마가 조금 차가워졌다. 그 신을 신고 클럽에 자주 갔었다. 한영과 한영의 룸메이트 지지랑 갈 때가 제일 편했다. 한영은 거의 움직이지 않으며 춤을 췄고 지지는 깡총깡총 뛰는 수준이었지만 셋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지지랑은 직접 이야기를 많이 나누지는 않아도
서로 편하게 여기는 수준까지는 왔다. 지지는 언제나 엄청나게 짧은 숏커트였다. 이삭이 머리 자를 시기를 놓치면 지지보다 길어질 정도였다. 이삭은 긴 머리 취향이었지만 지지에겐 그 머리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긴 생머리가 좋은 거야? 지지가 웃으며 물은 적이 있다. 아니, 긴 머리에 고데기 잘하는 사람이 좋은 거야. 여자들이 아침에 공들여 만 머리는 하루 종일 건조한 상태로 컬이 남아 있어서 꼭 인형 머리카락 같았다. 그 머리를 살짝 감아지고 있으면 열기가 느껴질 것만 같았다. 머리카락 아래 목덜미와 등이 따뜻한 것도 기분 좋았다. 이삭은 한결같이 고데기를 잘 다루고 속눈썹을 잘 붙이는 여자를 좋아했다. 하지만 요즘은 지지의 짧고 처진 속눈썹도 어쩐지 좀 귀여워 보이는 것이었다. 안 돼. 한영이 지지를 보는 이삭의 눈빛을 알아채고 말했다. 왜? 왜 안 돼? 일단 너는 지금 여자친구가 있잖아. 그리고 준비가 안 됐어. 못된 기집애. 못되고 똑똑한 기집애. 언제나 차분한 기집애. 어쩌면 한영은 동생 몫의 차분함까지 몰아가진 건지도 모른다. 얼마 전 전에 들었다는데 한영의 동생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이빨을 왕창 부러뜨렸다고 한다. 터킨만으로 말이다. 그게 가능하다니. 한영은 엄마 뱃속에 좋은 자질들을 조금 남겨두고 나왔어야 했다. 어쨌건 이삭은 한영의 말을 잘 듣는다. 한영은 이삭의 지미니 크리켓 같은 존재였다. 매력을 넘어서는 장기적인 어떤 것, 그게 뭔지는 잘 몰라도 아직 그게 부족하다는 건 이삭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한영은 혼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 법을 익혀보라고 넌지시 권했다. 혼자 있을 시간도 공간도 없는 이삭은 그 말을 듣고 부르퉁했지만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종종 강변의 전철역에서 내렸다. 집까지 1시간도 넘게 남은 거리에서 충동적으로 내려 매번 같은 벤치에 앉았다. 벌과 비슷한 소리를 내며 지나가는 자전거들과 사람들이 하늘에 날리고자 하는 갖가지 장난감들과 다리 아래 변색된 눈금들을 보았다. 사람 안쪽에도 저런 눈금이 있으면 좋을 텐데 차오른다면 알 수 있게. 그런 쓸데없는 생각도 했다. 그러고 있다 보면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 욕구가 참을 수 없는 갈증처럼 들곤 했다. 몸의 욕구라기보다는 친밀감에 대한 욕구였다. 이삭은 그럴 때마다 휴대폰에서 다시는 만나지 않을 사람들의 번호를 지웠다. 얼마 전만 해도 600개였던 번호가 이제는 400개 정도다. 200개쯤이 되면 한영에게 자랑할 것이다. 10몇 개를 지우고 나서 엄마에게 전화했다. 엄마, 영화 볼래? 그래, 무슨 영화? 전화기 너머로 마사지기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는 일을 끝내고 돌아와 다리를 뉘고 있는 모양이었다. 이삭이 사준 다리 마사지기를 좋아해줘서 뿌듯했다. 집에서 가까운 영화관의 상영 시간표를 엄마에게 불러주었다. 그것은 꼭 노래처럼 들렸다.